탈럼을 가지고 그 궁금한 얘기들을 나눠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희대 약물학과 재학 중인 수정영이 나오셨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거 가장 최근에 쓰신 탈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중년들이 일상을 벗어나라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하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친구들 주변에 이제 저는 지금 석사생이니까 아직 먼저 경제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지금도 회사와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겨운데 나이 들 때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한 직장에만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불만 아닌 불만을 배부른 소리겠지만 요즘 아무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면 계속 이제 일상이 반복되려고 되게 지겨울 텐데 중년이 돼서도 삶이 이렇게 지겹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목표하고 취미를 설정을 해야 돼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저는 야구 팬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보러 자주 가죠. 보는 것만 가지고 말고 좀 할 수 있는 것 좀 할 있으면 수 있는 좋겠는데. 거요? 할 수 있는 거?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사진 찍는 거. 네. 그런 거를 일정한 경지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취미 생활이 안 돼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은 악기마다 그 마의 이 구간이 있거든. 대부분 거길 통과를 못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타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발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면을 다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하기 힘들어 여기서 다 포기를 해. 그다음에 클라리넷은 시인가 파를 누르는 그게 어려워. 이를테면은 어학으로 치면은 1번은 동사 변화 이런 식으로 거길 넘지 못하면 취미가 안 돼요. 전문성을 가져야 예,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프로에 가까운 그게 되지 않으면 취미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본어 못하나? 일본어요? 네, 저는 중국. 중국어? 중국어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성조. 뭐 하나 나올까 분명히. 네. 거기서 대부분 다 포기하고 이걸 못 넘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걸 넘어서는 단계까지 진입을 시켜놔야 돼. 나중에 취미로 가능하지. 왜냐하면은 그걸 넘어선 다음부터는 계속 발전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넘기 전에 똑같은 것만 복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취미는 일정한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 목표는 뭡니까? 삶의 목표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저요? 있어? 저는 즐겁게 사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즐겁게 사는 거? 네, 일도 하는 거고. 즐겁게 사는 건 평소에 즐겁게 살면 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즐겁게 사라지진 않아요. 돈이 있으면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은 안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돈이나 벌어봤냐고. 그렇죠. 돈이 얼마나 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은 혼내주고 싶어. 돈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도 가능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는 그냥 부모님 같은 경우 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많고 저희 나이 때 친구들 보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을 위한 뭐 시험을 준비하던데 해서 노량진에 학원가에 되게 열심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게 모든 게 다 안정적인 직장하고 삶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다고 말하면 미안하고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인간은 대충 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종의 보존으로서 가치를 가진 인간이 있고 뭔가를 창조하는 인간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종의 보존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렇게 종의 보존은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가,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안내들 생각하면은 좀 재밌게라도 살자 해가지고 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데까지 겁먹는 거는 그래.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공무원이 되지도 못할 친구들까지 얌전한 세상은 그게 아니지. 그럼 이제 앞에서 이렇게 야구 볼 때 네. 앞사람 일어나면 뒤에 우르르 일어나잖아요. 네. 싫어요. 우르르 일어나는 사람들이 네. 이를테면은 세태를 따라가느라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해보는 거예요. 경기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은 종목을 바꿔야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딴 거를 보든가. 야구장에 앉아있으면서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뒷좌석밖에 못 끊으면서 앞사람이 일어나면 동달이 일어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에 목매고 있을까요? 세상이 잘못한 게 반 정도고 네. 왜냐하면 그 불안을 갖다가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잠겨되는 분위기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받쳐져 있으면 좋은데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패를 한 사람한테 투자를 더해주는 그런 풍토가 아니고 실패한 사람은 빼는 풍토거든요. 이런 거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저희 부모님들이 점점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이제 퇴직을 할 예정이고, 근데 이제 퇴직은 빨라지는데 이제 자식들의 사회 진출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부모님들 부양해야 되는 저희 부모님들도 많은데,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년이 오히려 연장되지 않았나? 연장 됐나요? 1년, 2년 연장된 것 같은데 교사인가 뭔가? 교사요? 공무원인가? 아무튼 연장이 됐는데 나는 그런 거 갖다가 젊은 층에서 그냥 두고 보는 거가 너무 신기해. 난리를 쳐야지. 네. 그럼 우리 2년 동안 또 놀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임금 피크제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전 시간 했던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사회적인 시각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해.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짝이란 프로 보게 되면은 네. 나와서 자기 직업 얘기할 때 네. 그래도 갑자기 얘가 대기업 다닌다 그러면은 좀 좋아 보여 사람이. 근데 직업이. 중소기업 내려가면은 순간적으로 역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좋은 일자리 몇 개 안 돼. 그렇죠. 이걸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계속 이제 학생들하고 마주치고 수업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지겹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되게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커리큘럼을. 학교에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계속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제가 가르치는 게 영화주로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면 수업실에 인용된 영화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바뀌더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게을러지기 시작했구나. 가르치는 스킬은 늘었는데 컨텐츠가 밥보상된 거지. 그래서 가령 뭐 이제 작년에 했던 도둑들 이런 영화들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태어나기 전 영화를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그 남편이래요. 그래요? 저는 그 1990년대 영화까지 다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잘못 만나면은 가장 최신작이 찰리 채플린이야. 무성 영화 아니? 무성 영화지. 그러니까 그거는 난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영화사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나 그랬지 지금은 아니잖아. 네. 좀 최소한 지금 1960년대 영화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18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대 넘는 게 중간고사 때까지 겨우 넘어가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중간고사 때까지. 어떻게 시기가 그렇게 늦게 가냐고. 중간고사 때 힘들겠는데요? 기말고사 때 미치죠. 뭐 3시간짜리 무성 영화 막 틀어주고 봐야 된다고. 난 안 틀어줘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만 해. 그걸 갖다가 보는 거는 각자 개인의 관심 있는 걸 찾아서 봐. 그리고 되는 놈은 여기서 나와.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주면은 이렇게 제대로 찍는 애야. 이건 중요한 건가 보다. 그래서 그걸 봐. 근데 아무리 신호를 줘도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뭐래도 안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계속 쳇바퀴 돌아듯이 돌아가는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하면 벗어나려고 하시면 취미생활 갖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특별히 취미 활동을 갖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일상을 벗어나라고 칼럼 제목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 걸 해야 할까요? 일단 자기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라는 건 나한테나 소중하지 남한테 하나도 안 소중하거든. 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아끼면서 사는 것 같아. 과감한 맛이 없어. 과감하게 살아도 되는데 뭐 큰일 날 줄 알고 이렇게 뭐 고물처럼 끼고 살다가 좀 되게 초라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죽을 때 후회할 거야.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라든가 그 생각이 들 텐데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량의 부모님 세대는 불행히도 지금 55 이렇게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취미를 가지기에는 너무 강팍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이라는 걸 겪어본 마지막 세대쯤 될 텐데 그분들은 나보다 좀 위니까 분명히 가난하셨어요. 공산이 커요. 가난한데 무슨 취미야.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이 이제 있고 여유가 생기면은 결국 하는 게 골프인데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스크린 골프도 내기로 승화시킬까 뭐 이 정도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를 가질 수가 있는 나이인데 좀 아쉽고, 그리고 그 창조경제라는 것도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처음 얘기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는데 뭐라고 규정 지면은 창조경제 이미 아닌 것 같고 아닌 걸 해봐라, 좀 아닌 것들 결합시켜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거는 사회적으로 노화가 좀 이렇게 둔화되는 경우에 일을 하시는 게 좋고 일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데서 보면은 일할 사람이 어떤 난리를 치거든요. 이걸 묶어주는 거, 이게 바로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어요. 유구 인력들이 놀지 않도록 일할 사람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없다고 말하는데 일자리가 왜 없어? 맨날 중소기업 같은 데 가보면은 일자리가 항상 비었다고 그러고 공장에도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 차이, 이걸 갖다 극복을 못하면은 뻔하게 살다가 바보가 된 끝에 갑자기 오늘 숨이 갑자기 안 쉬어져 이러면서 돌아가시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기를 던지는. 이게 너무 쳇바퀴 도는 얘기인데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걸 못해요. 그리고 또 실패도 많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 사회적 인식에 지금 한계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편의점 하면 그러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치킨집까지도 인정을 하는데 치킨집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마 왜 저렇게까지 한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런 편견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60년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한데 인간의 의식은 압축 성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뒤늦게 터진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어디 감히 안기부를 갖다 개혁하라고 중학생들에 가서 거기 난리치고 돌아가. 큰일 나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 경제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뒤따라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세상이 아니고 덜 나쁜 세상. 그걸 갖다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종종 하고 해요. 또 뭐 질문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한 5년 정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그래픽 노블을 한번 해보고 싶어. 노블? 정말 모르는 장르? 메모에다가 찾아보도록 하세요. 만화책인데 굉장히 공들여서 그린 만화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술에 가까운 거죠. 애니메이션이랑 다른 건가요? 애니메이션하고 달라. 무식한 질문인가요? V4 벤데타 같은 경우도 그래픽 노블을 출발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 같은 것들도 일종의 보면 고급스럽게 그리는 거는 그래픽 노블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심시티 영화, 이게 다 그래픽 노블 원작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림을 직접 그리는 조건으로. 그래서 한 5년 잡고 있는데 그림 한 2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왠지 5년 후가 덜 두려워. 뭐 할 게 있다 생각하니까.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 하고 싶고. 네. 근데 그런 목표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나도 결국 골프나 배워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네. 골프 치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네. 가장 마지막에 할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골프는. 그건 뭐 취미라고 뭐 말하기는 그렇고 취미가 뭐 골프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 좀 답답해 보여요 사람. 자, 사람마다 전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네. 수많은 중년들 가운데 일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신을 던져가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 그분들은 제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이 말을 명심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